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영애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 어머님들, 여기 아버님도 계시는데요. 예, 함께, 내 자녀를 연령에 맞게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함께 좀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어머님이든 난 내 아이를 못되게 키울 거야. 나는 내 아이한테 나쁜 부모가 될 거야 하고 결심한 부모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드실 때 보면 나는 오늘 정말 내 아이에게 좋은 부모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이런 강연을 또 들으시면 나 그때 내가 이걸 참 많이 놓쳤구나, 뭐 이런 걸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그게 잘 받쳐주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아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 물론 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를 잘 아는 것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연령에 맞게끔 어떻게 아이를 봐줄 거냐,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아이의 특성과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를 대우하고 키울 것인가, 이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아이들은 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예, 물론 사춘기로 들어가게 되면 내 아이는 외계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잘 숙지하신다고 하면 아마 부모 역할 하시는데 한결 짐이 좀 덜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마 이거는 예전에는 좀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너무 아동기가 중요하다, 특히 0, 3세 중요하다, 영유아기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데다가 여러분이 인터넷만 딱 들어가시면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서점에만 가시면 육아와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부모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좀 어려움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또 뭐 이모 삼촌 이렇게 다 참고 보더니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주변에 이제 여러 정보들로 찾다 보니 오히려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사실 어머님들이 오히려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 글을 여기 오셔서 선생님 책에서 봤는데요, 0, 3세 아이들은 자존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내면 안 된다면서요. 이러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혼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훈육을 잘 하셔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 그냥 그게 아마 그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었던 것 같아요. 혼내지 마라. 근데 이런 부모님들은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혼이 많이 나신 분들이에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혼내지 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책을 봐도 거기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가 없고, 또 여기서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기서는 저렇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정보 속에서 좀 길을 잃고 계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조금만 하면 문화센터니 뭐 책이니, 일단은 그래서 한번 욕심을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잠 좀 덜 자고, 그리고 내가 좀 뭐 이렇게 해서 해준다면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동기 때는 사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시작 이런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시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어머니 욕심으로 아이한테 너무 이렇게 많이 주어주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받아먹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임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제 통계로 봤을 때는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 한번 휘청거립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공부해야 되는 학습의 양이나 그 공부의 질이 이제 그때 주어지는 시기여서, 근데 그때쯤은 잘 넘어간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휘청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시기라 이제 좀 어려운데, 이때도 부모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이를 탁 이렇게 잡아내면 한 번 또 아이들이 마지막 위기가 오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손을 쓰기가 어려워서, 이게 그때는 진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때는 정말로 많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내서 아이한테 너무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서서히 결정적인 시기 때 심리적인 힘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끝이 없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사실 어머님들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요즘 어머님들이 팔랑귀라고 이렇게 이 말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거고, 또 특히 우리 문화는 집단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에 이 학원이 좋다면 이 학원 우르르, 또 이 양육 방법이 좋다고 하면 엄마표 좋다고 하면 다 엄마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정보화가 될수록 엄마 역할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주 처음 시기에 상담을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어머님들이 더 많이 작은 일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결정하기가 어려우시고 더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선택할 것이 많다 보니까 더 어려우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송에서도 뭐뭐 했구나, 이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 또 군화로 다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애들이 왜 엄마 말 그렇게 해? 뭐 이제 이렇게 엄마도 어렵고, 이게 다 이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건강한 내 양육 태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겠느냐? 일단 준비 운동, 마음의 준비 운동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아시는 데 있어서는 일단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특히 영유아기 있는 아이들을 키우실 때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 모두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건강에서는 아이를 낳고 영유아기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산후 우울증이죠. 이게 심하면 3년까지도 갑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범주로 보지만 3년까지도 갔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쭉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굉장히 아이들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울이나 이런 걸로 무력해지시면은 결정적인 시간에 좀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이 선생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가 3살이 됐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먹이고 입히고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를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건강 상태가 나쁘면 좀 놓칠 수가 있고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홀딱 벗겨가지고 때려서 집 밖에 내쫓은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너무 힘이 없어서 자꾸 집에서 누워있기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그림 그려보라고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맨날 우리 엄마는 잠만 자요, 나랑 안 놀아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을 때 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민다거나 자꾸 늘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큰 준비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아이를 쥐잡듯이 이제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거 안 하고 싶으신데요. 이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요.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크크 하시는 어머님들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자기의 아동기가 좀 힘들었던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난 지금보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그런 자기 아동기에 대한 섭섭함이 많으셨던 분일수록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눈을 떼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그 정성을 안 들이면 나 같은 섭섭함을 아이가 느끼고 평생을 살게 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더 전전긍긍하게 키우게 되고 그냥 양육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집안 식구들은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저만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애는 잘 키워라 이야기를 하셔서 애는이란 말에 제가 탁 이게 마음이 너무 이게 확 그 심리가 딱 거기에 고정이 돼서 죽을 똥 살똥하고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근데 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애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셔서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보시면 대부분 다 자기의 어렸을 때에 이런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얽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나의 특성 이런 성향 네 번째로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야. 그러면 너 왜 배꼽 인사 안 해? 왜 이렇게 배꼽 인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배꼽 인사 왜 안 해? 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하고 또 아이는 그러면 창피해서 더 고개를 숙이면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래?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걸로 혼을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엄마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야. 넌 왜 이렇게 설치니? 널 데리고 나가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창피해 죽겠어. 근데 이런 걸로 자기 엄마의 성향과 아이 성향을 이걸 잘 맞추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아이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일단 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점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향적이냐 아니면 얘가 특별히 어느 영역은 좀 잘하느냐 어느 영역은 뭐가 잘 안 되느냐 얘는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냐 순한 아이냐 뭐 이런저런 아이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그거 좀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달 단계와 이때 요구되어지는 발달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양육의 전문가이시긴 하나 아이 발달에 대해서는 공부가 그만큼 돼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달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발달 단계 나도 이런 단계를 어떻게 거쳐왔는가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구나 내가 이때 이걸 잘 이해를 못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에서 아니면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으면 영삼세가 중요하대, 영삼세가 중요하대, 여러분 영삼세가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마치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삼세 끝난다 이렇게 하시는 각오로 뭐 정말 영삼세 때는 화 한 번 안 내시고 뭐 이렇게 아이를 이제 키우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연장이 되면 0에서 6세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 어머님들이 정서가 중요하대. 이땐 정서를 잘해야지 아이들에게 아이가 나중에 자기 공부도 잘할 수 있대. 근데 그거는 싹 숨기세요. 그건 싹 숨기시고 이때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 형성이 된대. 이렇게 하셔서 0.3세 더 나아가서 6세 때까지는 정말 그랬구나. 이거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이런 거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거 다 적으셔서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 근데 냉장고에 오셔가지고 앞에서 한번 딱 보고는 외우고 나서 네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0.3세나 이런 것이 너무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이 선생님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예,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인생이 0세에서 6세, 0세, 3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기초공사를 다지는 시기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달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시기에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다음 시기에는 아이들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긴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고 나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충분하게 사람은 그걸 다시 복구해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훨씬 더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하나로 확 고정이 되거나 부적절한 양육 태도로 아이의 성격이 좀 그 나쁜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시기에 수정한다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세에서 6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거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러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좀 가벼운 장애들 여러 가지 좀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부적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0에서 한 6세 때까지의 어떤 부모가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대우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좀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지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죄수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동기 때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둑이 되어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이 되고 뭐 경찰이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정말 아동기 때의 경험, 영유아기 때의 경험, 0에서 6세 때의 경험이 기본적인 것을 다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한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가 각 발달 시기마다 떡을 원하는 시기가 있고 스파게티를 원하는 시기가 있고 냉면을 원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더 비싼 걸 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시기에 적절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가장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 줄 요약으로 발달 시기를 좀 보자고 하면 영아기는 우리가 보통 한 0에서 2세 이 정도까지를 영아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냐면 나 무서워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요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커요. 그리고 막 소음도 꽝꽝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인간은 동물하고는 달리 의존 기간이 좀 긴 종족입니다.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바로 걷죠. 근데 인간을 걸으려면 한 적어도 몇 년이 있어야 되죠? 1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때는 누구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뭐 비싼 명품 옷 입는 게 보호받는 겁니까? 이때 뭘 해줘야 보호받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대소변 처리 잘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엄마 기분 여하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아직 머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서 엄마가 지금 신경질이 났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밥을 지금 안 주시니까 내가 조금 눈치껏 참아야 되겠다. 0에서 2세 된 아이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 뭘로 받아들이냐? 온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배고프다. 먹을 게 안 온다.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이해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관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아이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취하는 거를 많이 좀 막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약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어머니도 중에 나 그때 내가 애를 잘 못 보살핀 것 같은데 또 근심 어린 얼굴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자, 근데 이걸로 우리가 이 한 번 못했다고 아이가 뭐 인생이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근데 정말로 극심하게 정말 아이를 제대로 안 보살폈을 때는 아이가 갑자기 잘 성장하다 돌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정말로 극심하게 아이를 잘 못 보살폈을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는 정말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마치 자폐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병리적인 증상을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은 이 가운데서 어쨌건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또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게 되고, 그 이후에 엄마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또 해주면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유아기예요. 그래서 유아기는 한 2세에서 6세 되는 시기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학령 전기 이렇게 이야기죠. 유치원 시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아이들의 한 줄 요약은 뭐냐면 나 사람 꼴 돼가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끔찍한 3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왜 아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아이들 나름대로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짠! 이제 나 걸어요. 짠! 나 이제 말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내 소근육이나 이런 것도 다 발달이 돼가지고요. 나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시도예요. 그전에는 엥 물어야만 됐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싫어 네. 그래서 이 말을 입에 마치 유행어처럼 아이들이 그 말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인 것처럼 싫어 네. 그래서 한 대씩 맞죠 아이들이. 이제 근데 이것이 뭐 고집을 부리려고 내가 엄마한테 저항을 하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때는 아이들이 우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제 사람 꼴 돼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사람 꼴 돼가는 걸 계속 지켜보려니 너무 엄마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 먹으면서 다 흘려 그리고 또 다 막 던져 이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자식이 어디서 엄마가 다 해줄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소변 가리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처음 초기에 막 되면서 이때부터 엄마가 옥신각신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이긴 하나 어쨌건 이때는 이제 사람 꼴 돼가서 이때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기 힘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로 열심히 자기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동기에 들어가게 되면 7에서 12세 이때가 되면 이때는 사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놀라워라.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이거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요즘 방학이 되면 사실 선생님 더 힘들어요. 너무 학원을 많이 보내요, 엄마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존중해주면 사실 아이들이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그걸 너무 아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인 자기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IQ 130 있는 아이도 수학 20점 받아와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자발적인 동기를 우리가 믿고 해주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진정한 나를 찾아서 자아 정체성 이런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발달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아기에서 이제 0에서 2세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아기에서 아이를 일단 잘 이해하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영아기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질이에요. 기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제 아이는 잠도 안 자고요, 잘 안 먹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두 분, 세 분, 네 분, 저 슬금슬금 손을 더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 기질의 문제는 순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까다로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질이라는 거는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잘못해서 아이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 오감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이게 열려있는 아이들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상 무서워. 그리고 노상 겁나 있어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드라이기 소리라는 청소기 소리 들리면 막 이렇게 울어버리죠. 어떤 아이들은 그 소리 들으면서 잘 자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벨 소리만 들려도 팍 깨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집의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이를 키울 때 선생님 저는 가수면 상태였어요. 정말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의 별명이 뭐냐면 마더 킬러예요. 네. 엄마는 정말 100%로 아이를 잘 키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엄마의 좋은 양육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이 이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특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낯선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얼음땡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이렇게 경직돼 있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외할머니 만나면 항상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이가 눈이 이렇게 이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긴장되고 항상 뒤로 숨고, 새로운 데 데리고 들어가려면 아이가 뭐 안 들어간다 그러고 울고 불고 뭐 이런 것이 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 기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처음 첫 때면 엄마하고 관계를 맺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엄마하고 관계가 많이 좀 악화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꾸 아이한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너 떠! 이렇게 자꾸 화를 내게 되니까 이후에 이것이 그 성격 형성이나 이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까다로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문제 행동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초가 되는데요. 정말 까다로운 아이들은요, 정말 이렇게 완두콩, 이러만한 매트리스 밑에 있는 요만한 완두콩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엄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더 힘든 건 누구겠어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는 아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극이 너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해가 안 됐지만 아이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부모님이 정말로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안 되는 거구나. 얘가 나한테 반항을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이상해서 얘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들어가니고 너무 놀랬어. 깜짝 놀랬지. 이게 뭐예요?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예민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정서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돼 있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0에서 2세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충분하게 이렇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부터가 이제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이해와 중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한 아이와 까다로운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저 더 디피컬트 차일드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발제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기질 특성을 보면은 뭐 활동 수준, 자기 조절, 주의 집중, 규칙성, 부정적인 감정, 초기 반응, 적응력, 주로 느끼는 기분 이런 것들로 해서 순한 아이와 까다로운 아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뭐 이걸 다 보지는 않겠지만 활동 수준이나 이러면 까다로우면 과잉 행동을 좀 하게 되고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사실은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가 막 불에 댄 듯이 아이가 놀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처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엄마 하고 말도 잘 들어. 그리고 뭐 옷도 잘 입어. 그런데 한번 뭐가
뭐가 예민하게 딱 걸렸다 그러면 그날은 때를 얼마나 부리는지 엄마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순한 아이들은 이럴 때 이거 안 되지 이거 해 이렇게 다른 대안을 주면 탁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절대로 대안도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항상 완고해요. 그러니까 아까 고집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죠. 고집도 정말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는 정말 고집도 더 세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항상 위축돼 있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분이 좀 침울하고 부정적이고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두고 보는 부모님이 괴로우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얘네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대처를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점점 부모님들은 아이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의 마더킬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던 이제 애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듣고 예전에는 이 애착이라는 단어도 전문가들한테만 쓰는 단어였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는 애착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부모님이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돼서 그런데요.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할머님들도 좀 알 계시는데 보통 조부모님하고도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는 아빠하고 맺을 수도 있고 이모, 삼촌하고도 맺을 수 있는데 안 계실 경우. 근데 보통은 그 가장 건강한 애착을 맺는 것은 기본적인 관계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맺는 것을 가장 1차적인 관계로 보죠. 엄마가 안 계실 경우에는 다른 분이 엄마 대신으로 해줄 수 있지만 엄마가 계실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누구하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엄마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이 유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 애착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중요하다 하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애착입니다. 왜냐면은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발달의 기초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아이들은 뇌도 발달을 잘하고 정서도 안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받아들여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달에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기초 공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애착이 잘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매사가 불안해. 다른 사람이 나 다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거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공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난 사랑받아야 돼.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날 미워하는 걸까? 맨날 우리 꽃잎 따는 거 있잖아.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거 하는 일하고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눈치만 봐요. 나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러니 에너지가 글로 다 쏟아지니 아이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공부도 어렵고 적응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발달의 기초공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애착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와 부모님은 날 사랑해.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요 애착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면 그러면 엄마가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나 엄마구나 난 정말 나는 안전하구나 난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안심하고 세상하고 교류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나를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따뜻하고 나를 봐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확신이 아이의 보험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도 날 사랑해 줄 거야. 저 사람하고도 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뇌 속에 다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0에서 2세는 아이들이 뭘로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감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따뜻하게 쳐다봐 주는 거, 까꿍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이제 딱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주게 되면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말 원초적으로 아이 내면에 싹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아이들이 그 위에 다른 세상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 나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비밀 지도예요. 마음속에 이미 지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비밀로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정서와 이런 것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그 나무 뿌리에서 아이들이 사회성, 자존감, 정서 조절, 인지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기초가 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영아기 때는요. 애착,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이라는 우리 각각의 발달 영역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아동기 영유아기 때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아이를 보느냐.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에 요즘 자꾸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보느냐. 성인이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지만 아동들은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착,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정서, 사회성이라는 발달 영역에 우리가 도미노를 보자고 하면 영유아기는 이 도미노의 영역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다다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은 조금 느슨해요. 그래서 하나가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느슨해지기 때문에 하나가 넘어져도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 영유아기 때는 아동기보다 영유아기가 훨씬 더 우리가 민감하게 아이를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걸리게 되면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사회성 이런 것에 영향을 더 급속하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영유아기를 우리가 영아기, 특히나 영아기의 애착 이런 문제를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의 자녀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잘 올바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질과 애착에 굉장히 주목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기질을 잘 이해하는 방법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질 때문에 가장 힘든 거는 바로 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만든 게 소리냐, 빛이냐 뭐 이런 거를 일단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는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서적으로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빨리 뭘 해주셔야 돼요. 정서를 빨리 위로해 주셔야 돼요. 아이 놀랬어.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라든지 아니면은 네가 너무 무서웠구나. 에이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어쩔 줄을 몰랐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얘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창피하게 이게 아니고 얘가 아이니까 키가 요만하잖아. 얘 눈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가.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걸 알아차려줘서 다리밖에 안 보였지. 봐봐 엄마가 들어줄게. 여기 사람들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예민한지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고 정서적으로 미숙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첫 아이고 좀 아이가 똘망똘망하다고 하면은 미숙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2살 아이를 5살 이렇게 막 보셔서 아이를 좀 너무 어른 취급하고 키우시게 돼서 애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빛본 지 2년밖에 안 됐구나.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얘는 2년밖에 안 된 아이예요.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그걸 잊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첫 아이들, 조금 말 잘하는 똘망똘망한 애들은 자꾸 그걸 잊으세요. 기억하세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세상에서 빛본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미숙하다는 거. 그리고 또 지적하고 충관 대신에 칭찬하고 근데 어떤 거는 아이가 좀 보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이렇게 보다가 조금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지. 왜 들어가서 못 놀아?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긍정적인 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이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지나치게 혼을 내면 부모로 권위를 잃게 됩니다. 아이들이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혼이 많이 났던 아이예요. 이 아이 굉장히 기질로 까다로워서 엄마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 엄마한테 되갚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때는 잘해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혼이 많이 났던 아이는 엄마가 언제 나를 이해하고 했어 이렇게 하고, 남자애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막 뭐 엄마 밀치고 뭐 심하게 되면 욕도 하고 뭐 아주 좀 심각하게 한 번씩은 사춘기를 좀 혹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혼을 내서 부모의 권위를 잃지 않으시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이가 약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힘이 생길 때 그 대갚음을 좀 세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너 왜 맨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아니면 너 정말 너 엄마 딸 맞아? 뭐 엄마 아들 맞아? 이러지 마시고 그 행동에만 초점을 두세요.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런 인격이 아니고, 아 네가 지금 이렇게 저기 신발 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엄마가 힘든데, 예를 들자면 뭐 2세 영아는 뭐 신발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이럴 때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혼을 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안정된 분리개별화를 해야 돼요. 분리개별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죠? 엄마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아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세에서 6세. 예, 만 2세에서 6세.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동화가 다 어떻게 돼요? 헨델과 그레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좋은 엄마는 다 일찍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다 어때? 나쁜 엄마. 그리고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경우도 호랑이한테 엄마가 잡아먹히죠. 그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 엄마가 잡아먹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게 7마리 영수와 늑대예요. 이것도 뭐예요? 엄마가 잡아먹히죠. 그래서 이 새끼 양이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엄마를 되찾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뭐겠어요? 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친엄마는, 착한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는 나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맨날 오 예쁘다, 아이고 잘하네 하고 다 해주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너 왜 똥 여기다 싸? 너 오줌 여기다 싸줘야 말라 그랬지? 그리고 너 이거 하랬지? 혼나는 엄마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어때요?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얘들 마음속에 좋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나에게 있어서 엄마는 나쁜 엄마뿐이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나쁜 엄마로 아이들이 평생 그 엄마한테 구박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신데렐라는 어떻게 돼요? 맨날 일하면서 뭐 그러면서 결국 왕자 만나고, 또 백설공주도 그렇고, 헨젤과 그레텔은 어떻게 돼요? 마녀를 물리쳐서 보물을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이 많은 옛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개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때 이제 전적으로 의존했던 엄마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어머님이 옷 입혀줘, 이 닦아줘, 밥 먹여줘, 머리 빗겨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은, 과잉보호하는 거는, 이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 아이들에게, 분리개별하라고 하는 거를 더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빠의 양육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제가 자유독립 만세, 자율성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때는 제가 한 줄 요약해서,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하는 그런 발달의 시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아이들이 말을 너무나도 안 듣게 되는데, 이 안 듣는 거는 나 이제 사랑꾼 돼갑니다, 나 자유독립 만세,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만일에 이런 자율성을 잘 존중해 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물어요. 엄마 나 똥 누러 와도 돼? 이것도 물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 물,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치도 많이 살피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그리고 친구들도요,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만 찾아요. 동등한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절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적이니까 항상 당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유아기 때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것이 조절 능력이 이때 아이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자유독립 만세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자유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당연히 함께 발달되어져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절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게 부모님의 바로 훈육입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이때 부모님이 너무 세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너무 엄격하게 엄마 틀로 너무 하게 되면 이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속에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면 너무 아이들이 오냐오냐 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아이들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건강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제가 너무 많이 혼을 내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좋은 엄마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엄마가 들어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애착이 잘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혼을 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훈육하신다고 하면 그럼 아이들은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때 아이들이 이루어야 될 심리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와의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아빠를 받아들이게 되는 삼자 관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에 동그라미에 형광색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아이들의 인생에 아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서도 아빠랑 관계를 맺어도 즐겁고 엄마가 안 삐치네. 엄마를 떠나도 엄마가 화 안 내네. 오히려 엄마가 더 좋아하네. 세 명이서 관계를 맺는 거 좋구나. 이렇게 돼야지 아이들이 2대3, 1대2, 1대3, 1대4의 관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하고의 애착의 짐이 좀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자아이는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여자아이다워져요. 남자아이는 더 남자아이다워집니다. 남자아이들은 공격성도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관계를 통해서 힘을 여기까지만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신체놀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빠 신체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조절에 대한 걸 배우게 되고 규범을 받아들이고 사회성. 왜냐하면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범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때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적 관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만 5세, 6세 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해에도 성기가 달렸고 아이들이 다 성기 있고 가슴 있고 막 이러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아이들의 이제 성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증폭이 돼서요.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 뭐 이제 이런 거 아이들이 묻는 시기고 이때 이런 해괴망측한 그림도 아이들이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머나 아이가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지 마시고 이 시기는 이렇게 관심 있는 시기구나 하셔야지. 이때 옷을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또 주도성이라는 게 발달하게 돼서 이때는 아이들이 아까 자율성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이런 걸로 목숨 걸고 아이들이 하죠. 엘리베이터 누가 더 먼저 누르나 뭐 이런 걸로 이런 것이 다 이제 주도성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되어져서 이때 아이들이 무조건 창조하고 시도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경험이에요. 경험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시켜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이런 발달 욕구가 제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아이들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바보가 돼버려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봤자 엄마한테 제한당하니까. 그래서 생각에 대한 연습을 아이들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만화에 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니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센과 치히로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 요 아이가 큰 아이인데요. 기저귀 차고 있고 세상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니모는 얘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빠가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하는 여러 모험담들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은 이야기에 나오게 되고, 도덕성, 아이들이 이때는 하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리지 삼형제, 아이들이 그래서 술렁술렁 놀고 먹었던 아이는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또 정말 힘들지만 차곡차곡 집을 쌓았던 아이는 나중에 안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덕성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달을 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협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아이들에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욕심분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자기 욕심을 좀 줄이고 성공 경험이 높아지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평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존감은 몇 가지 요소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되냐면은 보통 자기 가치감, 유능감, 자신에 대한 호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자존감은 굉장히 아마 관심이 많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난 사랑받을 만해. 이게 자기 가치감이고, 그 다음에 유능감은 이거 어려워. 그런데 나가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게 유능감이에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호감은 뭐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내가 어려웠는데 해봤어. 근데 실패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난 참 괜찮은 이영애야 하고 자신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이라는 것이 많이 이 시기 유아기 때는 이제 2에서 6세 때까지는 사회성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유아기 자녀를 우리가 좀 잘 키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한 번의 양육에 절대로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우스하고 아테네인데요. 제우스의 딸이 아테네예요. 근데 아테네는 제우스의 머리를 깨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갑옷과 어른인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마치 내 아이를 아테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말한다고 다 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꾸준하게 훈육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그랬구나 한번 한다고 아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시는 게 필요하겠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 공감해 주시는 거. 네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해주시는 공감적인 태도가 중요하고, 만일에 엄마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되면 엄마가 화가 나지 하고 엄마 마음을 잘 전하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잘 엄마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마음을 설명하시는 게 이제 좀 필요하시겠고, 그 다음에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4단계를 잘 활용하시면 아이의 행동에 조절을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 네가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화가 나도 던지면 안 돼. 짧게. 이거 너무 길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근데 던지지 말고 나 화났어요 라고 말로 해.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근데 그래도 얘가 여러 번 한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3번 더 하면 그땐 엄마가 너 엉덩이 한 대 때릴 거야. 이게 최후통첩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를 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이 4단계를 잊지 않고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이 조절에 대한 것을 익히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 잘 해주세요. 놀이 잘 해주셔도 아이들은 많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놀이를 하실 때요, 설교 이걸 가지고 이거는 red, 이건 bad 이러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가 놀자는 데를 그냥 같이 놀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이게 보고 웃으면 이 놀이가 너한테 재밌구나 감정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게 혼자 하게 내버려 두세요. 설거지, 청소하기 같이 하세요. 이것만큼 좋은 놀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옛 이야기, 아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심리적인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들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영아기는 어떤 시기라고 무조건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욕구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유아기는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조절 능력이라든지 자율성, 주도성, 사회성, 뭐 자존감, 이거 기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이들의 욕구를 이해하시고 아이들의 그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욕구에 맞춰서 아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제공해 주시면, 과잉 보호는 독입니다. 이런 걸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아마 되시게 될 겁니다. 예, 뭐 급하게 강의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영유아기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